네, 4교시 신호 출결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오전에 했었던 것 이어서 try, except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y 구문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try, block, except 그리고 except block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try, block 안쪽은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다가 에러를 만나는지 안 만나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try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검사를 하고요. 실행해보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그 위치에서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다 건너뛰고요. 건너뛰고 except로 가서 except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try, except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문의 형태고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는 중에 에러가 없으면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다 실행이 돼요. 그리고 except는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에서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받았는데 그 문자열이 제대로 숫자로 변환될 수 있으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서도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그 문자열을 숫자로 정상적으로 변환할 수 있으면 변수 y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숫자만 있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연산이 다 될 거고요. 나누기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0으로 나누는 경우만 아니면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여기도 정상적인 연산이 가능해지고 연산이 끝나면 문자열을 만들어서 문자열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들을 블록 안쪽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는 중에 에러가 없으면 except는 다 건너뛰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근데 뭐 여기서든 혹은 뭐 나누기를 하는 곳에서든 except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except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한 순간 바로 except 구문으로 건너뛰어서 그 except 쪽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앱을 쓰다가 갑자기 핸드폰 앱이 뻥난다고 하죠. 갑자기 튕겨버린다라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으세요? 앱이 튕겨버린다라는 그 용어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막 앱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앱을 다시 실행시키죠. 다시 실행시키면 그 초기 첫 화면부터 해서 앱이 다시 실행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비정상적인 종류예요. 문장을 실행하는데 갑자기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거. 그게 비정상적인 종류고요. 앱을 쓰다가 보면 앱이 튕겨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팝업창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하나를 보여주면서 무슨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무슨 오류라고 한 다음에 앱이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try except로 except에서 에러를 처리해주고 앱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try except 구문입니다. try except 그리고 try except 구문에서는요. 지금 여기서는 에러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에러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에러를 다 처리합니다. 모든 에러를 다 이 하나의 except 블록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코드들을 실행할 때 발생되는 에러가 value 에러인 경우에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만약에 여기 코드 콘솔 창에 있는 내용처럼 value 에러가 아닌 다른 에러, 예를 들어서 제로 디비전 에러와 같은 이런 다른 에러가 발생하면 이 except 구문은 그런 에러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value 에러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try, except에서 여기 에러의 종류를 써주는 경우고요. 에러의 종류는 종류별로 에러 종류별로 처리해야 될 문장이 다르다,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except는 한 개 이상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try, except 첫 번째 에러 값, except 두 번째 에러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except는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try 뒤쪽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처리들을 할 수가 있죠. value 에러일 때는 이런 처리를 하고, 제로 디비전 에러일 때는 뭐 이런 처리를 하고, 그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try, except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try, except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else라고 하는 구문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nally라고 하는 구문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else는 try 블록 안에 있는 코드들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 실행할 문장들을 써주시는 거고요. finally는 에러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하는 문장들을 써주는 게 finally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try, except, else, finally를 전부 다 한번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셀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을 try를 할게요. try. 자, 여기서도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아볼까요? int로 변환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input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하고서 n을 그냥 출력만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문장을 더 출력을 할게요. 여기서는 try 구문 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1번이라고 쓸까요? 1번. 자, 그 다음에는 els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lse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순서는 되게 중요해요. 순서는 try 다음에는 반드시 except를 쓰셔야 돼요. except 다음에는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종류를 써주시는 겁니다. 에러의 종류를 써주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할까? value error라고 할게요. value error라고 하고요. 별명도 줄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오전에는 별명을 쓰는 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as라고 하고 별명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명을 줄 수도 있어요. except 다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콜론을 써버리는 거죠. 바로 콜론을 써버리면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구문이 되는 거고요. value error라고 써주면 value error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구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as까지 써주면 value error를 간단하게 줄여서 2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2번이라고 하고요. 2번이라고 하고 2가 무엇인지 2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else입니다. else. 자, 여기서 제가 3번이라고 할 거고요. try.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try.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쓸 거예요. else 다음에는 뭔가 써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콜론을 붙여주고 블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finally라고 할게요. finally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4번 finally. 그냥 여기서 finally라고만 쓸게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풋을 한번 넣어 볼게요. 123, 1, 2, 3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었어요. 1, 2, 3이라고 하는 문자는 그죠? 정수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출력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출력하는데도 문제 없겠죠. n의 값을 출력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밑에 있는 문장까지도 출력을 하겠죠. 자, 엔터 해볼게요. 어디가 출력이 됐습니까? 출력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전부 try를 실행을 할 때 아무런 에러가 없었어요. 아무런 에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이 되고요. 에러가 없었으니까 except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except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else는 뭐냐면 except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finally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러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무조건 실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1번, 3번, 4번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else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else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nally는 항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value 에러가 발생했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러 정수로 변환할 수 없게끔 1.23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정수로 변환할 수가 없겠죠. int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실행해 보죠. 자, 어디가 실행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입력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1.23이라고 하는 4개의 문자열을 input, 입력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1.2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except가 예외가 발생했죠. 예외가 발생이 되니까 아래쪽 코드들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요. 에러가 발생한 순간 어디로 갈까요? except로 가는 거예요. except로 갔는데 발생한 에러가 value 에러가 맞죠. value 에러가 맞으니까 여기서 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가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2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로 제가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거 뒤쪽에 2라고 하는 변수 있죠. 그게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의 내용이에요. value 에러를 2라고 우리가 별명을 주면 그 별명은 이 안에 이 2라고 하는 변수, 이것도 일종의 변수예요.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은 에러의 내용인 거예요.
에러의 내용.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E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 내용이 에러 메시지 내용이에요. 에러 메시지. 이해되시죠? 자, else는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실행이 끝났어요. 여기서 실행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else로는 못 가요. else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실행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finally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finally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아시겠죠? 여기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해서 밑에는 실행 못하고 except에서 except 구문이 실행이 되고 여기서는 다시 finally로 가서 항상 실행해야 될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문장을 실행할 때 에러 없이 깨끗하게 끝난 경우에는 바로 else로 가서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finally로 가서 finally를 실행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try, except, else, finally라고 하는 전체 구조예요. 근데 사실 else 같은 경우는요. else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 쓰지 않아도요. 그냥 try 안쪽에다 넣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쵸? 자, 생각해 보시면 else라는 거를 만들지 말고 이 프린트 문장을 요 끝에다가 넣어 보세요. 그랬을 때에도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쪽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없었으면 얘도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else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else에서 해야 될 동작들을 전부 다 try 안쪽이나 혹은 try 바깥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se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소스 코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는 else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inally는 에러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무조건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여기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에러가 다음에 여기다 실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finally는 자주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저희가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에서 그 값들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됐으면 파일을 클로즈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finally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파일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열려진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면서 어떤 처리를 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에서 계속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면서 처리를 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러가 발생했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아줘야 돼요. 파일을 정상적으로 오픈했으면 파일을 close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으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 중에 에러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반드시 닫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finally를 이용을 하면 소스 코드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함수를 만들거나 혹은
뭐 파일을 다루는 그런 코드를 할 때 파이널리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이게 기본적인 try, except 구문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다들 잘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try, excep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ry, except 응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첫 시간에 했었던 문제 중에서 워드 카운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워드 카운팅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words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1, 2, 2, 원은 한 번 등장하고요. 2는 2번 등장하고 3는 3번 등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6개의 단어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이런 리스트에서 우리는 1이 몇 번 등장하는지, 2가 몇 번 등장하는지, 3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이걸 하기 위해서 word count라고 하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반복을 합니다. words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word count w 더하기 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어를 반복할 때부터 벌써 어떻게 되죠? 에러가 발생해 버리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코드는 무엇을 하는 코드였는데 word count w라고 하는 위치 그 키값으로 word count 원래 있던 값에다가 더하기 1 이 코드랑 같은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거를 키값에 해당하는 value로 딕셔너리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한 경우에는 딕셔너리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값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값이 없어서 무슨 에러가 발생하죠? 1이라고 하는 키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키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가 어디예요? 여기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에러가 없다란 얘기는 여기에 뭔가 값이 저장되어 있다란 얘기고 1이라든가 2라든가 뭐 3이라든가 그런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서
더하기 1을 할 수가 있는데 키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키 값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딕셔너리에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을 처음 만난 경우, 2를 처음 만난 경우, 3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난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try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try로 묶는다는 얘기는 들여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들여쓰기.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면 해야 될 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조건 에러가 발생할지 안 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0은 1이 될 거고 1은 2가 될 거고 2는 3이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1 나타났으니까 더하기 1, 2 처음이니까 1, 2 한 번 더 있으니까 1 더하기 1, 3 처음 나타났으니까 1, 두 번째 나타나면 1 더하기 1, 세 번째 나타나면 2 더하기 1를 하면 될 거잖아요. 우리가 작성해야 될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거를 트라이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근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으면, 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등장하는 경우. 처음 등장하는 경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word counts의 w를 0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시죠? if, else를 썼던 부분인데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으로 했던 부분을 try, except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서 word counts만 출력을 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얘가 0이 아니고요. 1이에요. 1. 처음 등장했을 땐 1이라고 해야죠. 0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1 한 번, 2는 2번, 3는 3번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되죠. 어떠세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for문과 if, else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try, except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디폴트 딕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했었고, 그 다음에 디폴트 딕 말고 counts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카운트하는 기능을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카운트라고 하는 기능을 직접 만들고 싶으실 때에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정수 하나를 입력받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정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굉장히 단순한 코드를 만들 건데 그냥 정수를 입력받고 변수의 저장 그리고 그 변수를 출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이렇게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수 하나 마련하고요. int로 변환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고요.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되냐 하면 입력된 정수의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숫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수로 변환될 수 있는 문자열을 입력한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돼요.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했고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도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요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정수가 되지 못하는 뭐 1.0 이렇게 하면 이 점이라는 것 때문에 정수로 변환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try로 묶고, try로 묶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들여쓰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except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정수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자, 이 코드는 만약에 뭐 1.23 이렇게 하면 입력값은 정수여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출력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는 코드예요. 그쵸? 정수가 입력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이거를 또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또 입력할 때 또 틀렸어요. 그러면 또 실행해야죠. 입력받을 때 또 틀렸어요. 그럼 또 실행해야죠. 이 과정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int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정수를 입력받고 변수에 입력받은 정수를 저장해서 출력까지 끝내는,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어떻게 더 하면 좋을까요? try except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처리를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정수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정수인 경우에는 끝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잘 되시나요?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무한 루프를 만드시고 정상적인 경우에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try 바깥쪽에서 무한 루프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while. 이게 무한 루프입니다. 그러면 블록이 시작이 돼야 되죠. 블록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 안쪽을 전부 다 들여쓰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들여쓰기, 여긴 들여쓰기 두 칸, 들여쓰기 한 칸, 들여쓰기 두 칸. 자,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바깥쪽에 이렇게 넣었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를 들여쓰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세요. 두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를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한 번만 탭 한 번 하세요. 그러면 드래그를 한 블록 전체가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되셨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한히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while 루프는 어떻게 되죠? while 안쪽에 블록들을 쭉 실행한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서 조건만 계속해서 true가 되면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를 true라고 써버리면 항상 실행하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무한히 반복되겠죠.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조건의 루프를 끝내기 위한 키워드가 뭔가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맞습니까? 그래서 입력받고 출력하는 코드와 에러가 났을 때 우리가 실행해야 될 코드를 전부 다 무한 루프 안에다 넣는 거예요. 대신에 정상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첫 번째 숫자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 다음에 그걸 출력까지 끝냈으면 정상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넣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뭐라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속해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끝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루프가 뭐 이중 루프여도 되고요. 뭐 3중 루프여도 되고요. 상관이 없어요. 브레이크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끝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쪽에서 보면 브레이크가 속해 있는 반복문은 어디예요? while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루프가 끝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실행해 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 12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엔터. 한 번에 끝나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입력한 문자열이 1, 2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을 했고요. 인트로
변환이 가능해요. 인트로 변환하면 12가 되죠. n에는 12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죠. 그 다음에는 루프를 끝내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만약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수가 될 수 없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입력받은 값을 int로 변환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except로 가겠죠. except로 가니까 입력값은 정수여야 됩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while로 간 거예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루프를 반복할지 말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무한 루프란 말이에요. 항상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내려와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입력했어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아닌 거를 또 입력했어요. 그럼 또 accept예요. 정수여야 됩니다. 또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사용자가 정수로 입력할 때까지 얘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0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그때서야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응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한 루프 안에서 try except를 사용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프린트 문장하고 브레이크 문은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else를 쓰실 수도 있으세요. 똑같은 죄송합니다. 여기 while 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간단하게 try except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try except else 구문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코드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인데 일단 무한 반복문 그리고 시도를 해봅니다. 무엇을 시도를 해보냐면 정수를 입력받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정수를 입력받겠다고 시도를 한 다음에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력값은 정수여야 합니다. 라고 출력하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n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고 그리고 무한 루프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를 입력받는 것을 시도해보고 정수를 입력받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의 내용을 알려주고 반복하러 올라가고요. 정수를 입력받으려고 시도를 해보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출력하고 루프를 끝내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셔도요. 위쪽에 있는 문장과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2번이나 3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